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38번째 시간으로 태평양 전쟁과 반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제의 만주 침략과 중일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점령하기에는 그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이미 장기전 태세에 돌입해서 수도를 옮겨가며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도 유격 작전으로 일본군의 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장기화되자 일본은 병력을 보충하고 중일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법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대륙 병참 기지로 만들고 강제 물자 공출, 한국 대만인들의 강제 징용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전쟁터에서 식민지들을 써먹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부터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선 일체를 내세우며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43년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 일본의 중국 침략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당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이용해 각종 경제적 이권을 얻어오던 미국은 일본의 대중국 침략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에 1939년에는 일본에 대한 천연 자원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마침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의 파산 공세에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등이 모두 무너지자 일본 정부는 재빨리 유럽으로 날아가서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동맹을 계기로 독일, 이탈리아로부터 아시아에 대한 점령을 약속받았고 이후 물자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각종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던 미국의 신기를 더욱 건드렸는데요. 이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하고 즉각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석유의 절대적인 양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에게 석유 수입이 끊긴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생명선이 끊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전쟁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됐는데요. 당시 일본은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영국, 미국의 끊임없는 침략과 착취로부터 벗어나 일본이 주도하는 대동아 신질서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단행한 일본은 미국의 전면을 가다듬기 전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섬을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열을 가다듬은 미국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며 전세는 역전되게 됩니다. 당시 물자나 자원, 기술력, 전쟁 지속력 등에서 미국과 일본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일본은 불리해지고 있었고 1945년에는 삼국 동맹의 중심인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이제 삼국 동맹 국가 중에는 일본만 남았습니다. 전선의 범위가 점점 좁혀져 이제 본토 상륙까지 눈앞에 두고 있던 미국은 자국의 인명 손실을 줄이고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곧이어 소련의 선전포고까지 이어지자 일본은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도 일본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는데요. 광복군은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며 서울 진공작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만 작전이 시행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해방 후 새로운 국가 수립에 대한 임시정부의 발언권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반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이 있는데요. 그는 1910년 니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합니다. 원래 동양 평화론을 처음 이야기한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였지만 그의 동양 평화론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전제 하에 가능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의 이런 평화론이 허구임을 밝히고 한중의 각자의 주권을 확고히 가진 상태에서 평화연대 구축과
한중일 평화회의기구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1931년에는 한일 구국연맹이 창설되게 되는데요. 이 단체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판하며 한중일 3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일본은 고토구 슈시이, 중국은 바진, 한국은 신채호 등의 인물이 이 단체에 소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세가와 대류를 볼 건데요. 그는 일본인이면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대한 여성입니다. 그는 중국의 남편과 결혼하고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중일 전쟁에서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는 방송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그녀를 매국노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반전 활동은 오늘날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태평양 전쟁과 반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서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는 아시아 여러 민족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피해와 상처만 입힌 전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동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그 결과, 그리고 반제국주의, 반전쟁을 주장한 사상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